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학년 1반 임태용. 5학년 2반 이혜정, 5학년 3반 김민숙 선생님입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여름방학 잘 보내셨나요? 예, 이제 아직 코로나 사태가 좀 악화돼가지고 학교 못 나오고 해서 좀 힘들죠. 집에만 있고. 5학년이 지금 원격 수업 하나 봐요. 지금 학교를 오늘 수요일 날 원래 우리가 수업하는 날이죠. 근데 5학년이 지금 학교 비대면 수업 온라인 수업으로 온라인 수업. 배치됐다고 해서 좀 안타까워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기로 했답니다. 잘 봐주세요. 그래도 예쁜 선생님들 얼굴, 잘생긴 선생님들 잘 봐주세요. 잘생긴 거 맞죠? 잘생기지 않을 거면 알아서 해. 자, 오늘 수업 시간은 네. 자, 이제 임진왜란 금산에서 우리 조선인들이 얼마나 용맹하게 싸웠나 네. 그걸 가르치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치대첩이라는 아주 중요한 전투를 가르치게 될 거예요. 예, 이치대첩. 자, 우리 1학기 때 수업을 4번 했잖아요. 첫 시간에 뭐 했는지 기억나실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기억날까요? 첫 시간에 뭐 우리 했어요? 학생들은 기억 잘하고 있을 거예요. 그럴까요? 그죠? 똑똑해서 기억 잘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복습하고 들어갈까요? 복습하면 첫날 우리가 뭐 했어요? 첫날 첫날에 우리가 금산의 지형, 그랬죠. 산과 강에 대해서 산과 강, 그리고 우리 금산은 왜 산성이 많았나 했고, 그리고 그때 뭔가를 그림으로 그렸던 것 같은데 뭘 그렸나 기억나요? 그 필름에다가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세요? 상경도요. OHP 필름에다가 상경도 그렸던 거. 너희들 그거 맞아요. 열심히 그 그림을 잘 그려서 전시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렇구나. 재밌게 잘해서 선생님이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다면, 자, 그 다음 시간은 뭐 했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삼국시대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삼국시대. 무슨 성이었죠? 백령성. 백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백령성은 어느 시대의 성이에요? 어느 시대일까요? 어느 시대였죠? 우리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우리가 어디였을까요? 백제? 예, 백제성이었어요. 예. 우리 금산은 백제였구나. 그러면 백령성은 백제성이었고, 그럼 그때 고구려성도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요? 교재에 우리 고구려성 나왔었어요. 교재에 고구려성도 나왔고 백제성도 나왔고 신라성도 나왔는데 백제성이라고 하면 여러분 간 기억이 날 거예요. 공주에 있는 성인데 무슨 성이었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자마자 딱 맞춰서 선생님이 놀랐던 기억이 나요. 공산성인가요? 네, 맞아요. 공산성. 자, 그럼 백제는 공산성이 나와 있었고, 자, 고구려는요? 고구려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좀 이거는 히읗으로 시작하는데. 히읗으로 시작해서 총 5글자. 5글자예요. 히읗으로 호루호루성? 예, 호루호루성. 이거 기억하면 진짜 대단한 건데요. 선생님은 거기 갔다 왔으니까 이게 지금 잘 알죠. 근데 안 갔다 왔으면 호루호루성 힘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자, 고구려는 호루호루성. 그럼 신라는요? 신라는 몇 년 산성일까요? 이건 선생님이 쉽게 했다. 너무 힌트를 많이 주셨다, 그렇죠? 네. 자, 신라는 3년 산성. 3년 산성이에요. 3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럼 또 기억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시간에는 뭐 했을까요? 세 번째 시간에는 자, 선생님이 무슨 설 가르치지 않았나요? 그 나무와 화수목금토 해서 불과 나무와 그 쇠와 불과 흙, 이 관계에 대해서 선생님이 가르쳐줬죠. 여러분들 5학년 1반 기억나는 게 여기에 대해 가르쳐주니까 게임 상성이라고 이해하고서 잘 배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 혹시 진학산 그림도 나와 있어요? 진학산? 아니, 마이산 그림이 나와 있던 거죠. 자, 그게 누구의 태실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태조대왕 태실을 우리가 벌써 조선시대 초기였군요. 그러면
태조대왕 태씨를 공부했고, 자, 네 번째는요? 네, 네 번째는 자 직접 만들기, 그리기를 했었어요. 만들기 했어요. 근데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그렸죠, 여러분이? 색깔도 너무 이쁘게 칠해서 너무 감동했던 기억이 맞아요. 나는데, 혹시 삽처럼 생긴 거였나요? 삽처럼 삽처럼? 생기고 물꼬를 트는 거였죠. 물꼬를 두 트는 글자예요, 거. 두 글자. 무슨 포? 무슨 포? 셋, 둘, 하나. 아마 친구들은 다 말을 맞아요. 잘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이걸 권력의 상징이라고 하면서 좋아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다 거의. 야심이 많고 앞으로 미래를 이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네, 권력의 상징. 그럼 살포. 살포. 예, 잘 기억하고 있었죠? 예. 우리 수업 많이 했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4번이나 했고요. 자, 5번째. 그럼 오늘은 선생님 어느 시대를 알려주시려고요? 자, 이제 조선시대 금산의 가장 격렬하고 치열했던 임진왜란 때. 금산은 계속 정말 전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백제 때도 그랬고, 어떡하죠? 또 조선시대는 우리 큰 전투가 몇 번 있어요, 금산은? 금산에 알려진 전투만 5번이나 있었어요. 세상에, 그 임진왜란 중에 금산만 해도 5번이나 전투가 있었다는 거. 자, 그 중에 오늘 이치대첩을 해주신다고요? 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라고 할 수 있는 이치대첩에 대해서 이치대첩. 선생님이 가르쳐주게 될 거예요. 예. 자, 해주세요, 선생님. 자, 시작 들어갈게요. 자, 수호의 길, 권유가 이치대첩 외웠어져 있죠? 자, 이치대첩에 대해 배우기 전에 우리 임진왜란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선생님, 임진왜란은 어떻게 일어난 전쟁이에요? 예, 임진왜란은 일본군이 우리 조선을 침략한 전쟁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 이름이 조선이었어요. 조선, 예, 조선시대 때. 이분이 누구예요? 예, 이분이라면 이 사람이 앞으로 우리가 많이 듣게 될 이름인데요. 네. 자, 이 글씨가 조금 잘 안 보이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돼 있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맞아요. 많이 들어봤었어요. 자, 이렇게 이분은 우리나라를 그러면 조선을 왜 침략할까요? 자, 조선을 침략한 이유가 있었어요. 1592년, 침략한 이유는, 예. 자, 일본은 전국시대라고 각지의 무장들이 다 서로 싸우고서 서로, 야, 내가 일본을 차지할, 내가 제일 지존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던 그 시대였는데,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타나 일본을 통일해요. 그런데 일본 통일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각지의 영주들이 서로 자기 각 무사들이 데리고 나서 이제 싸웠다가 이제 싸움이 끝나니까 무사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고서 각지 서로 칼을 들고 있고 싸우게 되는데 기왕 그러느니 차라리 영토라도 밀려라. 조선 치고 명나라 쳐서 너희들이 땅이라도 넓혀라 하고서 싸우게 된 것이 이거였어요. 물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도 정복하고 싶어 했고 이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조선에게 정명가도라고 하여 명나라에 칠 테니 길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조선은 거부를 했고 바로 이때 조선이 침략을 당하게 되는 것이 1592년 우리나라로 치면 선조 임금 때예요. 그러면 조선은 저때 뭐라고 있었길래 일본이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준비를 안 했나요? 준비가 없지는 않았는데 네. 문제는 그 당시 조선은 군사력이 매우 약해져 있었어요.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고 북방에서 여진족이 소규모로 쳐들어오고 남방에서 일본인들이 쳐들어오긴 했지만 소규모였어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 전쟁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군력이 없었어요. 우리 조선이 우리 조선 언제 생겼는지 혹시 알까요? 우리 친구들 조선이 언제 생겼을까요? 자, 태조 이성계가 공국했을 때예요. 네, 그러면 1392년이었어요. 2년이었어요. 2년. 근데 그게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는 1592년이에요. 딱 200년 늦죠. 200년. 200년 동안에 크고 작은 전쟁은 큰 전쟁은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예. 자, 그래서 준비가 우리는 군인은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군인은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쟁이 군인- 없을 때. 전쟁이 없을 때는 평소에는 그 농사를 짓거나 그게 아니면 그 건물을 짓거나 한 식으로 그 노동력으로 그 증발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군인이 되는 걸 싫어했어요. 자, 군인은 그러면 제대로 역할이 안 됐다는 이유가, 자, 우리나라 그때 군인 체제가 평소에는 농사를 짓다가 전쟁이 터졌다 하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혹시 봉화? 맞아요. 봉화가 올라왔을 때, 그럼 봉화의 개수를, 숫자를 세서, 저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게 그 체계였어요. 근데 200년 동안 큰 전쟁이 없었어. 그럼 봉화가 제 기능을 잘 했을까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군인이 200년 동안 큰 전쟁이 없었다는 얘기, 그거 제일 큰 목적이고요. 그리고 군인은 농사 시절에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평소에는 우리가 의무감으로 나가는 게 뭐냐면 군역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부역으로 나가요. 그러면 일을 하러 나가는 거. 이게 의무인데, 그럼 보통 때는 군인 연습을 지금 안 하고 부역 위주로만 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군인이 군인 역할을 안 했으니까, 자, 일본군은 그때 전국시대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일본 영토 내에서 싸웠다는 거죠. 그럼 자기들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걸 평정을 했고, 그러면 그 군인들이 만약에 또 그대로 그 자기네 일본 땅 안에서만 있다면 서로 싸우겠죠. 그래서 토요토미는 또 다른 생각을 했나 봐요. 그게 바라본 게 뭐냐면 옆에 있는 우리나라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고 저 멀리 있는 우리나라를 지나서 명나라, 지금으로 중국 땅의 명나라를 큰 땅을 갖고 싶다는 거. 자, 그래서 그게 정명가도래요. 이렇게 해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짓밟고 명나라로 갈 건데, 야, 너희들 길 좀 비켜줄래? 근데 태용쌤, 우리나라를 지나가겠다고 하는 그 군인한테 길을 비켜줄 수 있을까요? 보통 그런 데를 비켜주게 되면 그 정벌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나라를 잡아먹지요.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군인이 잘 정비되어 있지는 않다지만, 자, 대놓고 우리나라를 짓밟고 갈 테니 너희들 길 좀 비켜줄래? 할 때는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디로 제일 먼저 쳐들어올까요? 자, 일단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처음에는 그 1592년 4월 14일 그 부산을 밟고, 부산으로 들어왔네요. 부산. 예, 그 다음에 충주 탕금대에서 전투가 일어나서 여기서 조선군이 크게 깨지고, 그 당시 사령관이었던 신립은 그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하지요. 그만큼 저 충주가 중요했을 텐데, 저 충주를 근데 신입장군은 선조 임금님이 가장 아끼고 믿었던 장군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신입은 왜 그렇게 선조의 부름을 받고 왔는데, 와서 자, 탕금대까지 왔어요. 네. 탕금대까지 왔고, 근데 왜 저 전투에서 졌을까요? 예, 당시 전쟁이 일본인들은 조총을 가지고 그 보병 중심으로 그 체계적으로 싸웠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여진족을 상대로 그 싸웠던 그 기병 중심으로 싸우다가 크게 패배했다고 해요. 자, 그럼 신립이라는 장군은 저 북쪽의 여진족을 막던 장군이었네요. 그렇죠. 네, 거기서 여진족을 막던 전공하셨고. 장군이고 기병을 중심으로 한. 그럼 이분은 말을 잘 타겠다, 그렇죠? 그렇죠. 자, 거기에 비해서 조총이라는 신무기를 잘 이해를 못하신 거죠. 예, 만약에 그걸 잘 이해했다면 그렇게 잘못된 전술을 쓰진 않았을 텐데. 자, 저 충주가 정말 중요한 위치인데, 저 충주가 혹시 저 강을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자, 여기 좀 잠깐 보고 갑시다. 일단 부산으로 들어왔고요. 들어와서, 자, 화살표 따라 올라갑니다. 충주로 가기 전에 이 강이 있어요. 이거 낙동강이죠. 자, 낙동강을 지나서, 그럼 여기에 소백산맥 있는 거 알죠? 자, 소백산맥을 지나서 여기 이 남한강을 만나면 바로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길목이에요, 충주가. 그래서 일본군은 이쪽으로 쳐들어왔고요. 그럼 여기서 뚫려서, 자, 충주가 뚫려요. 뚫려서 바로 한양으로 간다는 거. 이 위치가 정말 중요해요. 자, 한양 다음에 보세요. 자, 평양으로도 가고
금강산으로 해서 함경도로도 올라가고. 자, 여기서 올라가는 길 중에 또 하나는 이거는 육지로 갔다면 자, 바다로 가는 길 좀 보세요. 바다로 가는 거. 자, 오수영을 지나서 전라자수영을 지나서 여기. 그럼 이 바다로 가는 길과 육지로 가는 길 이 두 개 수륙 병진을 했는데 어때요? 바다로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다로 가서는 그 한국사에서 가장 이름이 남는 그 장소. 여러분도 아는 장소. 자, 이씨예요. 이씨. 자, 셋, 둘, 하나. 네. 누구죠? 이순신. 네. 그분이 일본군들을 정말 물고기 밥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 다행이죠. 예. 혹시 몇 번 싸웠는지 아세요? 몇 번 싸운지 정확히 기억 안 나네요. 한 50번 넘게 싸운 걸로 아는데 맞나요? 아마 23전 23성이라고 했어요. 그럼 23번 싸워서 23번 다 이긴 거예요. 와, 그랬어요?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이런 전적을 내는 장군은 없었대요. 정말 대단하죠. 우리 이순신 장군 없었으면 바닷길이 뚫렸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일본이 되겠다. 그쵸? 우리 다 일본어로 쓰고 아따시오 어쩌고. 자, 이만큼 이순신은 바다를 철통같이 막아줬고요. 근데 육지는 다 뚫렸어요, 지금. 다 뚫렸는데 혹시 여기서 자, 빨간색이 안 간 지역이 있나 한번 봐주실래요? 자, 혹시 금산, 남원, 광주, 전라, 전라, 진주? 예, 진주도 있네요. 예. 혹시 여기는 우리 행정구역으로 보면 어디예요, 여기는? 전북. 전라도. 전라도? 전라도. 이 전라도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는 일본의 말발굽이 들어오지 못했대요. 여기는 정말 중요한 장소였는데, 그쵸? 자, 얼마만큼 중요한지, 자, 이 지역을 한번 찾아봅시다. 조선의 왕이, 선조는 어디 간대요? 자, 선조가, 예, 원래 일본군의 목적은 한양을 함락시켜서 선조를 사로잡은 것이었는데, 선조는 이미 평양성으로 도망가고 다시 의주로 도망을 갔어요. 원래 목적은 그러면 왕만, 자, 모든 전투에서 최고의 우두머리인 왕만 잡으면 그 전쟁은 끝이죠. 네. 끝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충주를 지나서 한양을 갔어요. 근데 동네에서 서울까지 그때 당시 만약에 우리가 걸어서 간다면 20일이 걸려요. 근데 전쟁을 치르면서 갔는데 한양까지 가는데 20일이래요. 무슨 얘기예요? 걸어서 가도 20일이고 전쟁을 치르면서 갔는데도 20일이에요. 완전 하이패스네요. 진짜 우리 군인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 와중에 우리 선조 임금님은 피나라 가셨대요. 난감했겠죠, 일본인들. 네. 왕만 사로잡으면 게임 끝인 줄 알았는데 왕을 잡으러 경복궁을 들어가 보니까 왕은 안 계셔요. 벌써 도망가셨대요. 자, 그리고 명나라를 왜 참전해요? 명나라는 왜 참전했을까요? 일단 조선군이 지원을 요청했어요. 지원을 요청했고 요즘식으로 하면 헬프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했고 근데 명나라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자기도 참전하겠죠. 조선이 뚫리면 명나라까지 오지 않을까. 참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실리 외교라고 하죠. 자기들 이익이 없으면 절대 참전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평양까지 오기 전까지는 일본인이 평양에 오기 전까지는 명나라도 니네끼리 잘 싸워라 그랬겠죠. 근데 평양이 뚫리고 평양에서 함경도로도 가고 평양까지 오고 그리고 의주까지 막 다 왕은 와서 피난을 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명나라도 위급함을 느낀 거죠. 세상에나 큰일 났네요.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명나라도 참전을 합니다. 자, 이제 장기전으로 들어간대요. 자, 이제 일본은 그 왕을 사로잡아서 전쟁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여기서 오랫동안 머물러 싸워야 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지? 자, 여기가 바로 그 김천의 평야를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뭘까요? 벼요. 벼. 바로 알아맞추시네요. 지금 들판에 가면 딱 이 모습이에요. 자,
들판에 가면 초록으로 자, 저 끝에 있는 저 벽 나중에 누렇게 익으면 쌀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 평야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반대로 이 평야에 있는 것이 뭐가 중요했을까요? 자, 여러분, 자, 이제 남학생 여러분들은 한 8, 9년, 10년 뒤에는 자, 8, 9년 정도 남았네요. 여러분들이 입대를 하게 되면 그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그 단 것을 먹으면 그때 단맛의 진짜 의미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배가 불러서 단맛이 그냥 그렇지만 군대에서는 당분 하나하나가 소중하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군대 가면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중한가요? 자, 전쟁이 터져서 움직인다 하면 그때 쓰는 여러분 자, 당시로 생각해 볼까요? 당시에는 말 타고 걸어가고 그렇게 행군하고 요즘처럼 차가 없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당장 무기도 날라대고 이것저것 날리다 보면 뭐 움직이고 몸으로 다 해야 되죠. 지금은 기계화가 돼서 다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고 그리고 몸으로 다 싸워서 부딪히고 죽어도 몸으로 화살 맞고 죽고 그래야 됐어요. 그때 움직일 때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겠어요. 배고파요. 그렇죠. 많이 움직여서. 여러분 훈련만 봐도 배고픈데 전쟁하면 그냥 밥이 진짜 세상에 다 밥을 보인다. 선생님 행군할 때 물이 정말 부족해서 샤워기 물도 마시고 그랬거든요. 그렇구나. 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거는 밥이에요. 네. 밥과 물. 자, 그래서 전쟁엔 쌀이고 군량미 없으면 다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으면 뭐 전쟁 못해요. 그만큼 군량미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전라도하고 어떻게 상관이 있어요? 이게 전라도가 정말로 이 점에서 중요했어요. 전라도에는 쉽게 말해서 쌀이 많았어요. 쌀이 많았고 그 당시 선생님 인숙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점령이 안 돼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본군은 빨리 전라도를 점령해서 이 전라도에 있는 쌀들을 가져가야 했어요. 쌀을 가져가고자. 근데 전라도는 그러면 평야가 발달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면 전라도의 곡창지대에 있는 쌀을 가져가고자 하는데 우리는 여기를 꼭 철통같이 방어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바로 여기에서 금산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우리 금산이 그렇게 중요한 곳이네요, 그럼. 그럼요. 이게 지도예요. 자, 두갈래길로 되어 있죠. 이게 일본군의 예상 진경로, 금산군에서 전주성으로 어떻게 쳐들어가나 이게 두 길이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럼 전주성이 전라도란 얘기죠? 그렇죠. 그럼 충청도에서 전라도로 넘어가는 길. 예. 그럼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서 금산을 점령하게 되면 양갈래로 전주성을 공략할 수 있는데 이쪽 둘 중 하나도 길이 뚫리게 되면 바로 전주성으로 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전주성이 함락될 뻔했었어요. 위험했네요. 그래서 이 금산군에서 이 아래쪽 길을 웅치라고 하고 위쪽 길을 이치라고 하는데 이치. 예, 그렇죠. 이치 중요해요. 이치 대첩이 없었으면 우리 다 일본인이었을 거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금산이 참 중요했네요. 그리고 지형을 보게 되면 전주성 주변 지역은 다 회색이죠. 네. 지금은 도시이지만 예전에는 이게 다 그냥 평야였다고 보면 돼요. 곡창지대 하는 게 저 이유구나. 저기에서 쌀 농사 많이 지었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래서 일본군이 탐을 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웅치전투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배울 것은 이치전투라는 걸 알아두세요. 이치 대첩이라고도 한다는 거. 예, 자, 조금 있다가 다시 이치대첩에 대해 배우도록 해요. 자, 이걸 보니까 더 선명하네요. 선생님, 그럼 금산에서 이치로 넘어서 저기 대둔산 있네요. 예, 대둔산이죠. 대둔산. 자, 지금에는 대둔산에 바로 거기 휴게소가 있어요. 맞아요. 휴게소 있어요. 휴게소도 있고 그곳에서 짚라인이라고 요즘 맞아요. 짚라인 재밌어요. 그리고 케이블카 있어서 대둔산 꼭대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예, 지금은 재미있는 관광지지만 예전에는 이곳에서 피 튀기는 전투를 했답니다. 그랬구나. 자,
이제 조금 쉬고 조금 있다가 음. 선생님과 함께 이치대첩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봐요. 네.